경남의 악성 미분양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영주택,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후분양 공급으로 이달 재분양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가 스마트 공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력 양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포럼이 지역 대학에서도 시작됐습니다. 거창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야시대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다양한 유물까지 발굴돼 학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요즘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복리단길, 상점들이 늘어난 만큼 상인과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강대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4천여 세대의 마산 월영부영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이 최근까지도 계속돼 왔는데요.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겪은 데다 건설사인 부영주택은 국유지 사기 혐의로 경찰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잡음이 계속되면서 분양 시기도 안개 속에 빠졌는데요. 창원시가 현재 상황과 계획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창원 마산 하포구 월영동 4,2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이곳을 둘러싼 각종 논란은 1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파트 부지에 중금속 오염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땅을 산 부영과 판 한국철강 사이에 4년간 법적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6년 분양을 시작했지만 지역 경기 불황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분양률은 4%에 그쳤습니다. 후분양을 결정한 부영은 또다시 국유지 사기 혐의로 지난 8월 창원시로부터 경찰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건은 무혐의로 끝났지만 부영은 무상으로 취득한 국유지를 다시 국가 소유로 돌려놨습니다. 월영 부영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창원 전체 미분양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지역 주택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 창원시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 13년을 끄어가지고 오늘 아파트 승인까지 왔는데 우리가 4,298세대라는 건 상당히 큰 세대입니다. 이 침체된 마산 쪽에 또 활력을 또 좀 불어넣고 곧 준공 검사도 앞둔 만큼 내년 1월쯤이면 실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비싸다는 평가가 있었던 분양가도 3.3제곱미터당 100만 원을 낮췄습니다. 악취 등 민원이 예상됐던 하수 예비처리장 개선 공사는 부영 측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110억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영주택에서 요즘 또 상당히 어렵지만도 우리 창원시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 13년 전인 지난 2006년에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마산 월영부영. 부영 측은 전국 최초의 준공 후 분양 방식의 이 아파트에 대해 6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경남도가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공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과 데이터 활용 등의 장점도 많지만 현장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과 시스템 도입 비용 등의 해결 과제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주연 기자입니다. 세탁기와 식기세척기 등 생활가전 부품을 생산하는 창원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지난 2015년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도입해 자동화 생산 설비와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서 4년 만에 생산율은 2배로 늘었고 불량률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도입 초기 114명이던 직원이 178명까지 늘었습니다. 단순 노동에서 이런 기술 업무로의 전환을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겁니다. 다양한 장점에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스마트 시스템 도입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스마트 공장 설비를 다룰 전문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문 인력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집중되면서 갈수록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답을 찾기 위해 스마트 공장 인력 양성 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이 한국폴리텍 7대학 창원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스마트 공장 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그 성과를 도내 기업들과 공유하고 또 내년도부터 스마트 공장 인력 양성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공론하고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오늘 포럼을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스마트 공장 구축 사례와 인력 양성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현재 경남에서 운영되는 스마트 공장은 900여 개. 경남도는 인력 양성과 지원금 확대를 통해 경남형 스마트 공장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를 이끌던 제조업의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 공장 확대라는 시도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거창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야시대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발굴 사례가 없었던 무덤의 모양인데다 금귀걸이와 옥으로 만든 목걸이 등 다양한 유물까지 발굴돼 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창 석강리 인근에서 발견된 가야시대 고분군입니다. 커다란 돌들을 겹겹이 쌓아 만든 한자 공자형 구덩이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고분군의 내부 모양은 대부분 11자형이거나 T자형. 석강리 고분처럼 공자형을 한 구덩식 돌덧널 무덤이 발견된 건 발굴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각에 딸린 수혜시 석강류가 공자형이라는 게 특이하고요. 두 번째는 부각에서 금귀걸이가 나왔다는 것도 특이하고, 그다음에 고령 대가야 중심지인 고령에서 벗어난 거창 가조 지역의 독창 세력의 최상위 계층의 무덤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자형 무덤에서는 가야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금귀걸이와 옥으로 만든 목걸이, 각종 토기 등이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가 사용했던 장신구로 전문가는 해당 구분이 왕족의 무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심덧널 무덤을 둘러싼 순장묘에서는 길이 75cm에 이르는 칼과 장례 때 담았던 음식물로 보이는 새 뼈가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창에는 가야 유적이 한 20여 계속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가야가 있었는지 또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발굴을 통해서 거창에 있는 가야 세력 또 고령의 대가야 영향력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거창구는 발굴이 끝나는 대로 고분군과 유물을 도 지정문화재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김해 봉황동의 별칭은 복리단길이죠. 청년들의 감성을 담은 가게가 곳곳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골목으로 변신 중입니다. 하지만 그 뒷면에는 둥지 내몰림 현상 등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요. 주민과 상인들이 복리단길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웠던 봉황동 골목이 가로등 수십 개를 켠 듯 반짝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만들어진 봉황동 소원트리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뜨개질한 옷을 입고 전구 수백 개를 단 커다란 나무는 올겨울 복리단길의 상징이 됐습니다. 밝아진 동네 풍경에 주민들의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집니다. 너무 좋죠. 예. 우리는 엄두도 못 낼 일이 솜씨를 부려갖고 예쁘게 만들고 따뜻한 오뎅하고 떡하고 맛있게 먹고 너무 재밌습니다. 복리단길을 환히 밝힌 이 소원트리는 봉황동 거주민들과 상인들이 함께 만든 합작품입니다. 봉황대 협동조합은 복리단길에 있는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수십 년 동안 이곳에 살아온 거주민들 사이 갈등을 줄이고 함께 발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출범했습니다.
조용했던 봉황동 골목에 최근 몇 년 동안 청년 상인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어느덧 상점은 60곳을 넘어선 상황. 골목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 교통체증과 소음 등 피해가 잇따르자 상인과 거주민들 사이 갈등이 생겨났고 소통의 창구로 협동조합이 탄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떤 동네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문제, 현안 문제, 그다음에 수건 사업,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갈등 해결뿐 아니라 복리단길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에도 거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12월 달부터 파사드 작업을 지금 하려고 이제 지금 오늘도 이런 이제 모의가 있고 그런 부분을 많이 의논을 합니다. 주민들하고 자꾸 동참을 이제 하라고 이제 정말 권유를 합니다. 예. 봉황대 협동조합의 탄생으로 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그려갈 복리단길의 미래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난 4일 낮 2시 50분쯤 기사와 승객이 탄 택시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승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 60살 A씨가 목숨을 잃었고 택시기사는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렸지만 큰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거제경찰서는 A씨가 기름이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탔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을 확보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일 새벽 12시 반쯤 창원 진해군항에서 해군 부사관인 20살 A씨가 같은 부대 소속 부사관 21살 B씨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날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 차를 타고 부대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A씨와 동승자 B씨는 추락 직후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해군 헌병대는 A씨와 B씨를 각각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항 소음 피해에 따라 받는 주민지원 사업비가 부산 강서구에만 비대하게 책정돼 김해 시민이 손해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형수 김해실회 의장은 공항 소음 주민지원 사업비가 김해는 1억 8천만 원인데 비해 부산은 16억 2천만 원이라며 이 사업비는 지난해 있었던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장이 내놓은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해의 공항 소음 피해 세대 수는 187세대에서 354세대로 증가하고 면적도 0.76제곱킬로미터에서 2.01제곱킬로미터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피해 인근 지역도 2,847세대에서 3263세대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이 결과에 따르면 현재 부산과 김해를 9대1로 나눈 지원비가 5대5 수준으로 비슷해진다며 관할청인 부산지방항공청이 강서 구민들의 반대로 조사 결과 고시를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성군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고성 둔벙에 대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지난달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4호로 선정된 둔벙은 물이 부족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물웅덩입니다. 현재 고성군에는 13개 읍면에 444개의 둔벙이 분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부터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도 계좌로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개인에게 주어진 가상 계좌를 통한 납부를, 학교는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온라인 계좌 송금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수능 응시 수수료는 학교 회계 대상이 아니어서 1994년 수능 시행 이후 교사가 현금을 받아 대신 내왔다며 불합리한 규제로 꼽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밀양시에서 지역의 각종 안전 대책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지역사회 안전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담팀은 밀양시청을 포함해 밀양경찰서와 소방서, 밀양교육지원청,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회 등 15명으로 구성됩니다. 밀양시는 실무자들로 팀을 구성한 만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6일 오후 3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오전 9시 도교육청 기획회의를 갖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후 6시 한우 숯불구이 축제에 참석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오후 4시 김해 신공항 관련 송영길 국회의원 초청 특강에 참석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후 1시 반 희망천사 제119호 전달식을 갖습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후 5시 반 크리스마스 케이블카 공중 점등 행사에 참석합니다. 조근재 함안군수는 오전 10시 반 함안의 인물과 학문 학술대회에 참석합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오전 9시 반 2019 창녕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에 참석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오후 3시 새 합천미래 농업대학 수료식에 참석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저녁 6시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집중 점검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창원 시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노력하는 창원문화재단 대표에 영화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를 만든 영화감독 강재규 씨가 위촉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상근직을 비상근직으로 조례까지 바꿔가며 강 대표를 앉혀야만 했었냐는 볼멘 소리가 최근 들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앞으로의 해법을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짚어보죠. 창원문화재단을 소관부서로 하고 있는 창원시의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순욱 의원, 얼마 전까지 창원문화재단에서 정책팀장을 지낸 바 있는 박유재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순욱입니다. 자, 현재 어떤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강재규 감독께서 대표이사께서 저희 창원시 이제 의회 같이 정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상황에 보면은 내년도 예산도 다루게 되고 예. 내년도에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이제 창원시 의회에 강재규 감독이 이제 비상근이라는 이유도 있지만도 네. 개인적인 일로 이 의회 출석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인 일이 영화 제작이로 알려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강재규 감독의 취임 이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몇 차례 좀 보도가 된 바도 있죠. 자,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의견 대립이 극에 달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계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시각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 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는 상근을 했는데 비상근을 하면서도 이분을 필요로 했던 이유가 네. 있지 않느냐. 그러면 창원의 문화를 갖다가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 갈 것인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역할이 있는 거고 이분의 앞에 어떤 상근직이 계셨을 때도 네. 채용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비리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줄 세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비상근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선택한 이유는 네. 다른 쪽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사 채용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창원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문화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통 문화를 하면은 수도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수도권에 어떻게 근접해 갈 것인지 그러한 감독을 그러한 부분을 이제 영입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뭐 상근을 갖다 비상근으로 만드는 이런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분을 모시게 됐던 어떤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번 문제가 대두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의회 불출석 때문인 거죠. 예, 뭐 의회 불출석이 가장 큰 원인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140억을 갖다가 이제 창원시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네. 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이본부 국에서 네. 사본부로 이제 체계를 바꾸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사본부로 바꾸는 데 대해서는 이제 강재규 감독이 취임 시에 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해, 마산, 창원을 갖다가 네. 좀 이렇게 공평하게 하기 위한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데 대한 설명을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의회에 찾아와서 그런 부분이 이제 없다 보니까 창원시 의회에서도 우려했던 게 현실화됐다 이런 어떤 이제 일부 어떤 생각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상근직이면 출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비상근직이면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비상근직이면은 이제 가능하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제 안 할 수도 있다. 예, 그런 어떤 조항이 없는 거죠. 강제 예, 근데 조항이. 제가 알기로는 이 불출석 문제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두 번의 이제 회기에도 네. 그러니까 87, 88에도 안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좀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좀 예민해진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강재규 감독하면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내정 소식이 전해졌을 때 지역에서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우려를 하는 분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재단 내에서는 이 강재규 감독이 대표이사에 취임했다는 소식에 좀 내부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기대 반 우려 반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2018년 1월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네. 그 후에 직원들과의 어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네. 조금 기대하는 측면도 있고 우려하는 측면도 있더라. 그런데 이제 지금 시군 단위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은 이제 흔히 기초문화재단이라고 하는데 네. 전국적으로 대표이사가 비상근인 곳은 창원문화재단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우려가 좀 많은 측면이 있었고 네. 특히 이제 그 직원들이 비상근이라는 그 한계가 네. 언제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좀 우려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이사 근무 행태가 재단 이사장이 시장입니다. 창원시장인데 시장과의 그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 직원들이 뭐 협의를 한다거나 네. 또는 뭐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군 단위의 기초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비상근인 곳은 창원시가 유일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자, 앞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상근직일 때도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상근직이라 했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인사를 청탁한다든지 어떤 뭐 공연을 할 때 보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청탁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줄서기라는 할 수 있는데
비상근직이 되면은 좀 그런 부분에 조금 자유로울 수도 있지만도 이제 그런 어떤 뭐 상근이다 비상근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 강재규라는 대표이사가 와서 창원의 문화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 할 건지 네. 왜 그런 사람을 모시게 됐는지를 갖다가 좀 포인트를 맞추면은 좀 네. 이렇게 우리 해법을 찾기가 좀 쉽지가 않나. 그러니까 뭐 상근직이니까 의회에 출석을 해야 되고 비상근직에 출석. 우리가 보면은 뭐 창원시향도 보면은 다 비상근직을 지휘자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우리 창원시향이 어떤 단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을 보면은 꼭 이렇게 상근이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네. 비상근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네. 이 강재규 감독 대표이사께서 올 3월 1일 날 취임을 하셨죠. 네. 취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16건의 이제 문화를 기획을 했습니다. 네. 기획을 할 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보면 한국 영화 뭐 100주년 취임 행사를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우리가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강재규만의 어떤 작품이 아닌가 그런 특색을 주지 않았나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분이 어떤 이제 비상근이지만도 창원을 했던 이런 어떤 우리가 창원 시민들이 갈구하는 네. 이런 부분에 조금은 부응을 해 나갔다.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기상근직이지만 제 역할을 잘 해오고 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재단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보실 때도 상근과 비상근직에는 차이가 없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우리 금방 정 의원님께서 시향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시향 지휘자는 비상근이 맞습니다. 네. 상주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또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게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반면에 재단은 법인입니다. 네. 법인이고 90여 명의 직원이 있는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네. 경영이나 정책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추진력과 또 공공성이 확보가 예. 돼야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상근과 비상근의 중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1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 제출이나 네. 또 조직 개편안을 우리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네. 설득을 시키고 네.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본연의 업무 때문에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동안 우려했던 그 비상근 대표이사의 한계가 네.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선 이런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보다는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도 많이 불편합니다. 네. 불편하고 시민들이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좀 그런 데 대한 우려가 참 많이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이 그러니까 그 강재규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대표이사께서 활동적인 활약을 하고 있는 현재의 어떤 감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창원에 있던 문화를 갖다가 만들어 가는 데는 이분의 도움이 더 절실하지 않느니, 그리고 우리가 창원의 지역을 알리는 이런 부분도 네. 좀 이렇게 그분의 역할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도권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 감독이라든지 네. 이제 배우 이런 주연 배우를 갖다가 창원권에 모시고 올 수 있는 이런 어떤 활약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저희들 지역을 갖다 문화를 좀 이렇게 가치를 좀 이렇게 재정립할 수 있는, 우리가 안에서만 보던 걸 갖다가 네. 밖에서도 보면은 또 세계를 돌아다니는 이런 감독이시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창원 문화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뭐 장점도 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 같이 이제 비상근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성에 대해서 그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네.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이번 이제 조직 개편에도 보면은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뭐 수석 본부장 체제를 네. 이 본부에서는 경영본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수석 본부장 체계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조금 이제 비상근에 대한 어떤 준비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어쨌든 두 분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재단의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만큼은 두 분이 같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강재규 대표의 부재와 방만한 운영이 계속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안이 이렇게 된 만큼 앞으로는 뭐 시의회 출석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시의회에서도 뭐 두 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개 다 정당에서 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좀 소통을 막 강화를 해라 그런 쪽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네. 그 부분을 이제 문화재단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이 문화예술 쪽에서 과에서 많이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분명히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앞서 해주셨는데 재단 내부 관계자들도 어쩌면 좀 선장 없는 배가 좀 운항이 된다 이렇게 기분이 좀 들 것 같아요. 좀 혼란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재단 직원들은 고유 업무가 있고 또 이제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큰 혼란이나 혼선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다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게 비상근 체제가 지속이 되면서 각종 나타날 수 있는 그 한계점들이 누적이 네. 되면은 나중에 재단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정 의원님께서 조직 개편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직 개편을 예를 들자면은 네. 과거에 3개관을 그 관장들이 직접 운영하는 그 관장 운영 중심 체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는데 네. 그때 지적된 게 예산의 중복성, 네. 또 조직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제 측면이 강했고 그걸 공식적으로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다 또 의회에서도 정책이나 홍보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런 걸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네. 언론에서도 너무 이렇게 정책이나 사업보다는 시설 관리 중심으로 재단이 네. 운영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8년 7년부터 6년부터구나 2016년에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네. 3관장 중심 체계에서 2본부 10팀 체계로 전환을 했고 네.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 4본부 9 부서죠. 9개 부서로 다시 이제 조직 개편을 한다라고 하는데 시의회에서도 이게 재단이 초기 운영 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 네. 또 자리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지적도 있었고 집중적인 그 추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이를테면은 이 조직의 운영 방향이라는 것이 네. 정책과 사업 중심으로 갈 것인지 네. 아니면은 조직 관리의 편의성과 네. 시설 관리 중심으로 가야 될지 네. 직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취임 당시에 강재규 감독이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당시에도 뭐 추경예산 심의회 때 불출석을 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차후에는 자기 그 관리를 좀 조절을 잘해서 무조건 출석을 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논란이 있었고 앞으로도 또 불출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불출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이 부분이 뭐 비상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도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조직을 개편할 때 보면은 지금까지 어떤 창원 마산 진해는 시설 이 관리를 하는 위주의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진해에서 만약 공연장을 임대를 하려고 하면은 진해에다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창원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편함도 이제 시민 중심으로 바꾸어졌고 네. 그리고
진해에서 공연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네. 공연팀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해 지역은 진해 지역, 마산 지역은 마산 지역, 창원 지역은 창원 지역으로 이제 시설뿐만 아니라 공연까지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보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자꾸만 이제 상금 비상금을 모는 네. 것보다는 제가 이게 문화라는 것은 공익성을 우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공익성을 얼마나 가지고 가느냐. 그 이번에도 보면은 뭐 창원시 예산에 보면은 이 한 3억 정도의 이게 이 수익성을 갖다가 태보를 하고 올려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적은 했지만도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익성에 많이 이제 초점을 줘서 일을 하겠다. 그 시민의 문화를 접근성을 많이 이렇게 높이겠다.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좋은 것 같고 네. 우리가 이제 비상근으로서 지금 이제 시의회에 이제 안 오다 보니까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좀 개심죄가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본인도 뭐 많이 이제 이렇게 이 부분에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근데 우리가 한 9개월 정도 됐거든요. 지금 9개월 정도 됐고 2년간 계약제입니다. 네. 2년간 계약이고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는 있는데 네. 비상근에 대한 어떤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어떤 부분도 공익을 담보로 한다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한 초점을 더 맞춰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풀어보니까 강재규 창원문화재단 대표의 비상근직은 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보여지는 성실함의 잣대에서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시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 감독해 주시길 기대해보죠.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에는 옷차림 정말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 경남 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텐데요. 함안과 합천은 영하 9도, 창원은 영하 4도까지 내려가겠고 낮에도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여기다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부터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토요일 낮에는 9도 안팎, 일요일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다음 주 초까지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부니까요. 산불이나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